5월 2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일명 이재명의 자랑, 성남시 의료원을 방문했는데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나 화제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의료원장과의 대담에서는 의료원이 어떤 마인드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기 어떤 구역이죠? 네, 일단은 환자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야, 이거는 아무도 완전 새 거네. 예, 아직 뜯지도 않고. 몇 년 된 겁니까 이 상태로?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놔둘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고 이거는 완전 새 거라 가지고 이거 좀. 처음에 네. 오픈할 때 500 급여상금 네. 할 때는 뭐 모든 과를 다 수용하는 걸로 했지만 네. 이제는 이제 단계적으로 네. 이렇게 오픈할 그런 쪽에 있습니다. 돈 많은 성남도 이런데. 다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네, 2층에는 여기가 정신과 병동이 지금 지금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비슷한 상황이고. 예. 동일합니다. 이제 저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는 어떤? 여기도 그냥 일반 병실인데 네. 그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여기도 현재 빈 병실이고 운영하고 있는 여기는 일반적으로 좀 추천해 좀 주시면 네네. 완전 분당서울대병원은 성남시에 있고 성남 시민의 자랑이긴 한데 사실은 전 국민이 치료받고 싶어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 그 커패시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서 진료받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성남시 의료원은 사실은 늘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혹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응급한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급실, 그다음에 중환자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그 공공의료기관 우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여러 의료원들인데 어떻겠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은 1시간이면 다 이제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웬만하면 바로 옆에 1시간 이내에 큰 대학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찾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큰 중환병이 아니라 간단한 병원 의료원을 가지만 아무래도 중환병원 중환병원 그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가거나 또 그쪽에 있는 사람 또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오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어려움을 사실 공공의료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만으로서 사실 우리 의료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나름대로 또 4차 병원이라고 이제 표방하고 있지만 큰 병원 나름대로 잘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의료는 공공성을 갖는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병원으로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병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원들과도 많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도 코로나 3년이 들어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여러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의료원 같이 해주고 계신 다른 간호사분들 그리고 그 외에 보건의료 직역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공공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모든 요양기관들이 당연지정제로 국가에 종속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단일화된 체제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 의료원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원의 문제는 의료원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떠한 정치인의 치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실제 구현하고 그것이 시민에 와닿게 하는지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주변의 민간병원과 협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분당서울대병원이나 뭐 차병원이나 이쪽에서 밀려 나오는 환자들을 우리가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는 저는 공공의료의 우위를 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콘텐츠로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의료급여로서 어느 정도는 안전망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고 또 질병적으로는 산정특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성남시 의료원의 가격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료원이 가격 경쟁력으로 싸우겠다는 것은 사실은 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내려놓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공의료를 더 튼튼하게 확충하자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료라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의 의료를 어떤 대상에게 주는 것이 공공의료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원 특유의 역할, 즉 현재 민간의료로 산정특례로도 의료급여로도 커버되지 않는 정말로 취약한 계층의 의료를 책임지고 또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의료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감염병 혹은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또 대처를 하고 또 이를테면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중환자실이 수요가 부족하다던가 응급실이 수요가 부족하다던가 혹은 또한 팬데믹이 생겼다던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공의료원이 민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히어로처럼 나타나야지 민간을 다 채우고 떨어지는 그런 환자들을 받겠다는 것은 앞으로 공공의료가 나가야 될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료가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특화된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매진할 수 있는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특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화상이라던가 특수재활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워낙 수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료원 차원에서 또 특화를 시켜서 지역에 특화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충분한 수가를 책정해야 하고 의료원이 유지 가능하도록 공공의료라는 영역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의료는 민간의료답게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답게 그래서 공공의료 특히 성남시 의료원이 성남시의 자랑이 되는 것이 의료원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과의 교류는 오히려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의 보건의료를 예방의학적으로 함께 연구한다거나 혹은 서로에게 취약한 부분을 전원이나 협진의 형태로 함께 가야지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 형태는 앞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성남시 의료원이 더욱더 그 가치와 명예를 높이는 방향으로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여쭙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